느낌 나도. 딱 진짜 바로 그냥 완벽하게. 뒤끝 없어. 자, 유형 7번.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래. 자, 1대1 대응은 뭐야? 인풋이 다르면 아웃풋이 다르다. 그지? 근데 그러니까 요 말이야. 만약에 x1이 x2보다 작아. 근데 그 결과도 작대. 이게 무슨 소리야? 응? 1대1 함수라는 건 잘 봐. 이런 말이야. 봐봐. 1대1 대응이 되려면 함수가 올라가고 있거나 내려가고만 있는 이런 상황인 거 맞지? 봐봐. 여기가 x1이야. 자, 여기가 x2야. 지금 x1과 x2가 더 크지? x2가 더 크지? 근데 그 결과도 어때? x2가 더 크지? 그 말은 올라가고 있는 증가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증가함수는 무슨 함수야? 1대1 대응함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x1이 여기 있어. x2가 여기 있거든? y값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그지? y값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구나. 이걸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두 개를 잡아도 항상 증가해야 되는 거고, 어떠한 두 개를 잡아도 항상 감소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걸 나타내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됐죠? 됐어. 끝났어.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요거 중요해. 정의역의 양끝값이 치역의 양끝값이 돼야 돼. 왜 그래? 올라가고만 있거나 내려가고만 있으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 시작이 여기고 제한을 해보자. 정의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한하면 치역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한되는 거 맞지? 시작과 끝이 같다는 거야. 자, 여기도 제한을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제한을 하면 치역도 이렇게 제한되는 거지? 올라가고만 있고 내려가고만 있으니 양 끝에서 치역의 제한 범위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됐죠? 1263번 봅시다. 자, 여기에 무슨 함수가 나왔어 지금? 기빈아, 여기 무슨 함수가 나왔어? 무슨 함수 나왔어? 기빈? 무슨 함수? 절대값 함수. 자, 내가 절대값 나오면 뭐 하라 했지? 뭐 하라 했어? 맞아. 절대값을 풀어야 돼. 그럼 그 푸는 기준이 뭐랬어? 0이 되는 순간이랬지.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1보다 작을 때로 나눌 수 있다. 그럼 1보다 크면 절대값 함수가 양수로 풀리는 거니까 ax 빼기 a 더하기 x 빼기 2가 되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ax 더하기 a에 더하기 x 빼기 2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 절대값을 풀자. 그 기준은 누가 되는? 0이 되는 숫자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볼게. 지금 같은 경우는 푸는 이유는 절대값 안에 모든 함수가 다 안 들어가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럼 만약에 절대값 함수에 모든 함수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야. 알겠니?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리기로 했지? fx를 그려. fx를 먼저 그려놓고 x축을 찾아. x축을 찾아. 음수가 되는 부분을 양수로 끌어올리는 게 절대값이지. 그지? 음수가 되는 부분을 양수로 끌어올려. 음수가 되는 부분을 양수로 끌어올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어떻게? 요런 함수가 된다는 거야. 엄청 중요해.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엄청 중요해. 알겠지? 고1이 아니라 고1을 위해서. 절대값 함수는 원래 함수를 그려놓고 x축을 찾아서 음수가 되는 부분을 양수로 바꾸는 거라고. 근데 왜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가져야 돼? x축에 대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절대값을 취하면 1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정확하게 마이너스 배 차이나 y값이 마이너스 배 차이 나는 건 정확하게 x축 대칭이라고 우리가 도형에 이동해서 배웠거든. 괜찮아? 자, 어쨌든 지금의 문제는 그건 아니야. 그럼 보자.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얘가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지. 그지? 야, 그럼 잘 생각해보면 직선이 이렇게 끊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공역과 치역이 다르니까. 그럼 이건 두 개가 어디에서 나뉘었어? 1에서 나뉜 거 맞지? 그래 1에서 값이 같아야 돼. 같니? 같아. 해보면 같아.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자. 이게 뭐야? A에 1에 X 빼기 A 빼기 2야.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에 X에 더하기 A 빼기 2야. 어차피 1에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면 직선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고만 있거든? 그럼 여기가 X는 1을 기준으로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얘고 1보다 작은 건 얘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밑으로 됐대. 그럼 1대1 대응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X값이랑 Y값 하나나 두 개 나오니까. 그럼 결국 이 두 개가 1대1 함수를 만족시키려면 기울기가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왜? 1대1 함수는 올라갈 거면 계속 올라가고만 있어야 되고 내려갈 거면 계속 내려가고만 있어야 되는데 각각이 나타내는 게 1차 함수기 때문에 증가하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근데 얘가 1대1을 만족하려면 위에 게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고 아래 게 얘가 감소하면 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타당? 그럼 봐. A 더하기 1과 1-A가 부호가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지만 기울기가 같아서 증가 감소가 같은 거 맞지? 둘이의 기울기가 같다. 부호가 같다. 둘이 곱하면 항상 뭐다? 0보다 크다는 소리야. 중요해. 그래서 아까 했지?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두 개의 부호는 항상 반대다. 두 개의 곱이 항상 양수면 두 개의 부호가 항상 같다. 그럼 이것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 맞죠? 이 새끼는 필요 없으니까. 왜? 어차피 만나게 되어 있으니. 됐죠? 자, 그럼 부등식 풀자. 그러면 A 더하기 1에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죠?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가 정답이야. 일단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응, 안 돼.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깨져버려. 괜찮죠? 다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기울기가 0이니까 상수함수가 돼. 이렇게. 그지? 그럼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가 아니잖아. 그지? Y값 하나당 X가 하나가 아니지? 등호가 안 된다. 잘 해봐라. 알겠죠? 자, 그 다음 8번 봅시다. 이해 안 되시면 얘기하시고요. 자, 요거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 그냥 바로 풀게. 1268번. 1268번. Hello girl. Nice to meet you.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아, 대꾸도 안 해. 아니, 가은아. 네? 저 책 갖고 왔어요. 아니, 잘했죠. 왜 늦어? 이러면 이유를 얘기해주지. 죄송합니다. 뭐 말 씹자는 얘기야? 아니에요. 어? 너네 바지 커플 바지네? 자, 봅시다. 1268번. 아, 화딱지가 난지만 참겠어. 빨리 해야 되니까 참을게. 끝내면 가거든.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함수 다. 지금 8번이요. 자, 1부터 1에 x가 y가 마이너스 2부터 3이야. f가 몇 차 함수? 2차 함수야. 2차 함수가 x에서 y로 1대1 이 문제다. 내가 얘기했던 거 이 문제다. 봐봐.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근데 f가 이미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니까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인 함수시고 자, 얘는 명확하게 대칭축을 알려준 상황이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을 대칭축으로 가지고 있어. 그럼 잘 봐봐.
이 대칭축이라는 애를 포함하게 되면 어떻게 돼? 증가와 감소가 공존하기 때문에 1대1이 깨져버린다고. 그럼 나는 절대적으로 정의역 구간 안에 대칭축을 포함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포함이라는 게 여기서 시작하는 건 괜찮은데 구간으로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그럼 갑시다. 1부터 1에 그럼 잘 봐봐. 1부터 2니까 자, 첫 번째 경우야.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x는 1이 여기 있고 x는 2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네. 왜? 대칭축을 찾았으니까. 그러면 정의역에 의해서 증가 감소가 공존하여 1대1이 깨지는 경우는 발생을 안 하겠네. 그지? 그지 맞지? 중요한 얘기야. 만약에 얘가 미지수야. A야. 만약에 이렇게 할게. 이 1이 A라고 할게.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좌측에 있으면 돼? 안 돼. 왜?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1대1 대응이 깨져버려. 그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만약에 저기에 A라는 숫자를 미지수로 둔다면 이 A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왜 Y? 그래야지만 증가하는 꼴만 나오거든. 이거 이해됐죠? 근데 다행히도 A가 1이라는 소리니까 대칭축을 포함하지는 않는 꼴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증가 형태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만 활용하겠대. 자, 그러면 봐. 일단 증가꼴이 나왔어. 자, 근데 대응까지 만족해야 되니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 맞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주가 당연히 치역일 거야. 이 치역이 누구랑 같아야지만 공역의 범위랑 같아야지만 대응 관계를 만족할 거야. 그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는 마이너스 2와 3이 당연하게도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여야 되고 여기가 y는 3이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 맞겠지? 이거 이해돼? 됐어? 얘가 마이너스 2가 딱 돼야고 얘가 3이 딱 돼야지만 이 치역의 범위와 공역의 범위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만약에 지금 게 이해가 안 되면 여기 그래프에서 만약에 y는 마이너스가 이거 이렇게 있고 y가 3이 이렇게 있다 손 치면 이건 함수 자체가 깨져버려. 정의역 안에 대응되는 y 값들을 정의할 수 없는 거 맞지? 공역이 여기니까. 그러면 어리라는 조건에 위배가 돼서 함수가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얘가 그러면 치역을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공역이. 그러면 공역은 얘고 치역의 범주는 얘니까 공역이 더 커서 만족해. 근데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뻥 뚫려 있으니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건 아니지? 그래서 대응 관계는 깨져버려.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은 대응 관계가 되려면 양 끝에가 시작과 끝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됐죠? 그러면 끝났지. 1을 집어넣으면 누구고? 마이너스 2. 2를 집어넣으면 누구야? 3이 돼야 된대. 그럼 대입해서 문자 두 개를 해결할 수 있겠네. 괜찮아? 끝났어. 빨리 계산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1을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2가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에 2에 b가 마이너스 2. 2를 집어넣은 게 3이니까 2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4a 더하기 b가 자 3이야. 자, 연립하자. b가 빼면 없어지니까 8a, 3a, 5a, 마이너스 5a는 빼니까 마이너스 5. a는 1. 1이니까 3이죠. 그럼 b는 마이너스 5가 되어야겠네. 됐죠? 끝.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 봅시다. 야, 이제 진짜 하셔야 돼. 진짜 한 달 컷 남았어. 좆됐어. 얘들아. 진짜로 4주 금방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니네 주말 때 불러서 시험 보게 할 거야. 알겠죠? 그리고 주말에 좀 와서 나 이제 토요일을 매주 오거든? 와서 애들 중학교 시험 기간이라
좀 물어봐 와가지고. 너네도 와? 영어 들으러? 난 수학 선생님이야. 아니, 진짜 같이 해보자 진짜. 이거 어떻게든 끌어올려 볼게 진짜로. 자 일단 보자 그 다음 거. 유형 9번 1대1 대응에서 미지수 구하기야. 필요 없어. 이미 다 했어. 이미 다 한 얘기고 유형을 너무 많이 나눌수록 사실 더 안 좋아. 그냥 이거는 1대1 대응에서 미지수 구하기는 잘 봐. 2차 함수에서의 유형이래. 2차 함수는 내려갔다 올라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내려가려면 내려가기만 해야 되고 올라가려면 올라가기만 해야 되니 정의역에 제한이 무조건 생겨야 돼. 그럼 대칭축을 포함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대칭축보다 크거나 같거나 대칭축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증가 감소가 나뉘게 된다고. 이해됐어? 그게 핵심이야. 됐죠? 자, 저희는 문제를 오늘 좀 타이트하게 하긴 했어. 진짜로. 1273번 봅시다. 그래도 오늘 잘 따라와 줬어. 고마워. 자, 정의역이 x가 k보다 크거나 같고 공역이 얘래. 그럼 봐. 2차 함수가 결정되어 있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로.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2분의 1이네. 자,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그럼 대칭축을 포함하면 안 된다고. 근데 얘가 정의역이 제한이 걸렸는데 k라는 수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생각을 해봐. k가 여기야. 그럼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y값 하나당 x가 2개지? 1대1 대응 깨져. 그럼 어디서부터야? k가 최소한 여기를 우측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k가 당연히 2분의 1보다 뭐하면? 크거나 같으면 이 함수 자체가 어떻게 돼버려? 증가하는 형태만 가지고 있게 될 수밖에 없겠네. 이해됐어? 그러니까 k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 대응 관계를 만족하래. 대응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치역과 공역의 범주가 같아야 돼. 지금 치역은 여기서부터 끝까지야. 여기가 치역이야. 왜 y? x 값이 계속 커지니까 얘가 무한대까지 갈 수 있어. 그지? y가 k 더하기 3보다 크거나 같대. 얘가 공역이야. 그럼 공역이 뭐 해야 돼? 범주가 똑같아야지만 공역과 치역이 같아서 대응 관계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k 더하기 3은 뭐가 돼야 돼? 누가 돼야 돼? k 값에 해당되는 함수 값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걸 이해해야 돼. 봐봐. k가 2분의 1일 수도 있고 2분의 1보다 큰 값일 수도 있어. 그러면 2분의 1보다 큰 값이라고 설정을 해볼게. 여기가 k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치역이 이렇게 한정이 되지. 그지? 그럼 얘가 같이 따라서 올라와 줘야 돼. 그럼 올라와 준다는 얘기는 k에 해당되는 함수 값의 결과가 y 값의 시작이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죠? 그래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니까. 됐죠? 해봅시다. 그럼 k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저기다 k를 넣어봐. k제곱 마이너스 k가 누구보다는 k 더하기 3이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이거 이해해야 돼. k제곱 마이너스 k가 k 더하기 3이랑 같다는 식은 f라는 거에 시작점을 집어넣은 함수값과 공역의 시작점이 같아지게 되면 공역과 치역의 범주가 같아질 수밖에 없으니 대응 관계를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서 k제곱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3은 0이거든? 3 또는 1이야.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랑 3인데 전제 조건 자체가 k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음수는 탈락이네. 그래서 k가 3일 때만 되는 거야. 이해됐죠? 됐죠? 오케이. 이해했다는 건 잘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문제 노말은 다 푸세요. 자,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진짜 다 질문해도 돼. 자, 유형 10번입니다.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존나 쉽죠? 진짜 존나 쉬워요. 항등함수가 뭐야? 김이랑 항등함수가 뭐야? 김인상? 항등함수가 뭐야? 어? 그렇지. 인과 아웃이 같은 거지. 기빈이 이거 아니야? MBTI 2? 왜 부끄러워하는 거 같지? 뭔가? 아, 기빈이 존나 귀여워. 자, 항등함수.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야. 나오는 게. 들어가는 게 x면 나오는 게 x야. 들어가는 게 2x면 나오는 것도 2x야. 들어가는 게 3x면 나오는 것도 3x야.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걸 항등함수라고 그래.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그럼 뭐야? y는 x다. 왜? 인풋과 아웃풋이 같다는 거니까. 이해가 됐죠? 항등함수는 인풋과 아웃풋이 같은 거야. 됐지? 상수함수는 뭐야? 아웃풋이 일정한 거. 그치? 아웃풋이 일정한 거. 그래서 어떻게 그려? y는 1 이렇게. y는 2 이게 다 상수함수야. 왜? x값은 여러 개인데 y값은 유일하죠? 그지? 그래서 상수함수는 이렇게 그린다. 알고 있잖아 얘들아. 상수함수 하래. 자 1이 3으로 가. 근데 f가 상수함수야. 그럼 2는 어디로 가? 3. 3도 3으로 가야 된다고. 그지? 오케이. 잘하시네요. 끝. 얘들아 함수 잘해야 돼. 함수 알겠지? 1280. 유리함수 무리함수 잘해야 돼. 그리고 자 1280. F2랑 G3 찾으래. 아 G. 나는 F랑 G에다가 2 집어넣은 결과 곱해달래. 자 가라는 조건 보자. 가는 항등함수야. 얘는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그러면 당연히 인풋과 아웃풋이 같아야 되니까 2인 거 맞겠지. G는 상수함수래. 그럼 G는 상수함수니까 2가 아니야. 일정한 숫자를 갖는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나라는 조건을 통해서 찾으라는 얘기겠지. 자, fx와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3이다. 아, 항등함수가 있고 상수함수가 있는데 얘가 만드는 교점의 x좌표가 누구다? 3이다. 당연히 y값도 누굴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지. 왜 y? 항등함수와 교점이니까. 이해완? 아, 그럼 k는 뭐다? 3이다. 3이 6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봅시다. 11번. 와, 목 뒤지게 아프다. 야, 끝났네. 진짜 끝났어요. 함수, 방정식 함수값 구하기래. 자, 얘는 뭐 없어. 얘는 뭐 없고요. 이거 진짜 유형이야. 유형이고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해야 되고 그 조건을 활용할 때는 자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는 거야. 이 뭔 소리인지 모를 거거든? 이제 문제 보면 알 거야. 그래서 보통 형태가 많이 나온 형태가 야 둘이 더한 값을 집어넣으면 각각을 더하는 거야. 요 형태도 많이 나오고 둘이 더한 형태는 각각을 곱하는 거야. 이렇게. 얘가 그 유명한 지수함수. 모르지? 그래서 니네는 모르기 때문에 다 찾아야 돼.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경험치를 쌓으셔야 돼. 알겠지? 봐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면 x, y의 0을 보통은 대입을 많이 해. 왜 그런지는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1291번 봐. 자,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둘이를 더한 값, 인풋을 더하면 아웃풋을 더한 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는 소리야. 잘 봐. F2가 6이라는 조건이 하나 주어졌죠. 자, 옳은 거 찾으래. 갑시다. 기억.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이지. 얘를 보자마자 느끼는 게 그러면 X도 Y도 0이라면 좌측에 있는 식은 0 더하기 0이 될 거고 우측에 있는 식도 0의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그럼 얘는 0이니까 이렇게 지워지면 F0은 뭐가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맞지? 그래서 보통은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집어넣는 게
둘 다 0일 때야. 왜냐면 좌측의 식도 0이 되고 우측의 식도 0이 돼서 F0의 값을 하나 도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괜찮지? 그럼 나는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거야. 기억인 F0이 0이라는 정보와 주어진 조건인 F2는 6이라는 정보. 요 두 가지 알고 있는 거야. 됐지? 자, 니은 봅시다. F의 마이너스 1이 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찾아야 돼. 그럼 조합을 보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2 빼기 1도 되고요. 0 빼기 1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니? 뭐 존나 많지. 이거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있니? 뭐 등등등 엄청 많을 거야. 이것 중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찾아내라 이런 얘기야. 근데 내가 볼 땐 이거밖에 안 보이거든. 일단 2랑 0이 있거든. 그러면 F에 2에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할까? 1 더하기 1이라고 하자.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 1 더하기 1이야. 그러면 얘는 F1에 F1이거든. 그럼 F2가 6이니까 F1은 3이라는 게 나와. 됐죠? 됐죠? 그 다음 봅시다. F에 이거 찾아야 돼. 근데 우리는 최종 목적이 이 마이너스 1을 찾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찾냐 이. 어찌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되지? 생각이 안 나. 이렇게 하면 되구나. F1 찾았지? 그럼 0을 만들면 되네. 1 빼기 1 이렇게. 그럼 얘는 1이고 요게 더하기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F0은 0이래. 0은 1이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었어야 돼.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이게 뭐 씨발 뭐가 있니? 여기 때려 맞춰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좀 짜증나는 단원이야. 자, 근데 보통은 기억, 니은, 디귿은 기억을 통해서 니은을 찾으라는 말이 보통은 많아. 어쨌든 니은은 탈락. 그럼 디귿 봐볼래? 자, 디귿을 보면서 잘 봐. 잘 봐. 얘들아, 임의의 자연수가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명제 배웠잖아. 임의 자연수 n 이게 뭐라고? 고마워. 어떠한 자연수에도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지? 1, 2, 3, 4, 5, 6, 7, 8, 9, 10 다 성립해야 돼. 그때 요식이 나왔네. 그럼 봐. F에 nx가 들어가 있고 얘가 이렇게 되냐고 물어봤어. n을 곱해서 집어넣은 결과가 n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 그럼 나 뭐 하나 물어보자. 니네가 이 식을 딱 보고 모든 자연수에서 만족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처음에? 처음에 어떻게 하고 싶어? 얘들아? 그러니까 보고 가만히 있을 거야? 잘 봐.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만족하는 상황을 나타내라라고 하면 보통은 규칙이 있을 거야. 니네 수준에는. 규칙이 있다는 건 내가 직접 뭐 해봐야 돼?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처음에는 순차적으로 n에다가 1, 2, 3을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해 보려고 해야 돼. 그 식을 정리하고 규칙을 발생한 다음에 일반화를 해달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가 다 성립하니까 n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라. 그 말은 규칙을 찾아서 얘를 일반화시킨 게 위의 식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역추적하려면 대입을 통해서 식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 그럼 봐봐. 엄청 쉬운 문제였거든. n에다가 1을 넣어보면 f1은 f1이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 미친놈 아니야? fx가 fx죠? n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1일 때는 성립하는 거 맞지? 그 2 집어넣어 볼래? 그럼 f에 2x는
EFX가 돼?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F는 얘밖에 없다고. 그럼 제가 EX가 되려면 Y가 X면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럼 얘는 FX의 합으로 볼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몇 X? EFX네. 아, N이 2일 때도 성립하네. 그지? 그럼 이쯤 되면 사실 맞다!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지.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보자고. 그럼 F3X는 어떻게 되는데? 아, 이 3X는 내가 FX랑 F2X가 성립하는 거 아니까 F에 X 더하기 2X로 쪼개면 3X잖아. 그럼 얘는 각각의 합으로 볼 수 있으니까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근데 얘가 몇 X였어? EFX였죠? 누구에 의해서? 위에 거에 의해서. 그럼 몇 F가 돼? 3F가 되는 거 맞지? 괜찮아? 아, N이 1이건 2건 3이건 다 성립하네. 그럼 다른 것도 4X는 3X 더하기 1로 바꾸면 되니까 3X는 3F가 될 거고 F는 하나니까 4F가 되겠네. 아, 그러면 얘가 N이면 얘가 N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고.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입니다. 자, 아니 안 돼. 이제 끝낼 거야. 아니 진짜 한 번 갔다 오면 끝난다니까. 아니 한 번 갔다 오면 끝난다. 지금 쌀 거 같아? 진짜? 그럼 조금만 싸봐. 진짜 쌀 거 같은지 모르게. 갔다 와. 자, 야 여기까지만 하자. 함수 12. 그때 이제 숙제 좀 해오세요. 함수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야. 잘 봐. 함수가 뭐야? 대응관계야. 자, 대응관계의 개수를 찾으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야. 그럼 봐. 예시를 들자. 1, 2, 3이고 4, 5, 6, 7이야.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어 달래. 그럼 함수로 만드는 거니까 인풋을 하면 아웃풋을 하나만 선택하면 되고 정의역의 모든 애들이 대응되면 되는 거지.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니? 4, 5, 6, 7이니까 4가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누구야?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가지가 돼. 그럼 3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하나, 둘, 셋, 4개니까 4가지지. 정의역 모두 보냈죠? 하나당 하나만 썼죠? 함수야. 그러면 아무 개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공역의 개수에 정의역의 개수가 돼. 외우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 정의역 하나당 선택될 수 있는 게 공역의 개수기 때문에 그래. 이해됐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에 제한이 들어가. 어떤 제한이 들어가냐? 1대1 함수를 만족하래. 그럼 봐. 1대1 함수는 인풋이 다르면 아웃풋이 달라야 되는 거 맞지? 맞죠?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야. 근데 4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2는 4를 선택할 수 있니? 아니죠. 그래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맞지? 그 다음에 3은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permutation이야. 근데 그 P로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순순히 계산하면 돼. 얘들아, 이거 외우면 있잖아. 결국 문제 꼬우면 못 풀어. 진짜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그럼 얘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가 3, 2, 1이니까 팩토리아가 되는 거야. 봐봐. 응?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결국은 하나만 남지.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그럼 얘를 뭐라 그래? 3팩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1대1 대응을 n팩이라고 하는데 외우지 말자고. 경우의 수를 계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길게 봤을 때 훨씬 더 좋아.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하나 풀고 집에 갑시다. 네, 너무 좋아해서 안 되겠네. 몇 번 할까? 1302번 볼게요. 자, 봅시다. 너무 쉬워.
아니다. 이건 니네가 하고 1299번 볼게요. 자, 1299번 x가 13579고 y는 24680이야. x에서 y로 가는데 그럼 써봐. 13579 함수를 찾으라니까. 24680 x고 y야. 여기서 여기로 대응되는 걸 f라고 하지. 근데 그 대응 관계의 개수를 찾으래. 누굴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조건. 두 원소를 선택했을 때 인풋이 다르면 아웃풋이 다르니까 1대1 함수를 찾으라는 거야. 맞지? 대응 아니야. 다르기만 하면 돼. 그 다음 이거는 함수값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야. F1이 4라는 건 1은 누구여야 돼? 4여야 된다는 소리고 3은 누구여야 돼? 8이어야 된다는 소리겠지. 자, 그러면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 4와 8은 선택이 돼서 자, 고려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5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얘가 6을 선택했다고 해보자. 그럼 나머지 7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2를 선택했다고 하면 나머지 9는 자연스럽게 10을 선택을 해줘야만 1대1 함수가 되는 거 맞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 가지? 6가지가 됩니다. 이해됐어? 자, 고생하셨고요.